자산 가격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 그 가치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그 조정이 크면 대개 고점 대비 30% 전후의 하락입니다. 그러나 30%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30%가 자기 자본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 규제가 있기 전에는 보통 집값의 한 70% 정도가 대출이었죠. 시장의 고점이자 폭락의 시작점에 레버리지를 높게 해서 자산을 산다면 빚을 제외한 자기 자본 전부가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버블이 어느 정도 커지면 우리가 폭락할까봐 걱정되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오르내림을 예측하면서 수요 공급 모델로 설명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책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상황 보시면 정책은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10년만 봐도 수요 공급 곡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공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형태가 오래 지속도 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가격은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그 근간에는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신문 보면 일면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내렸다 이게 맨날 일면을 장식하죠. 그러면 범인들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왜 무슨 0.25% 올리고 내린 게 뭐가 중요해서 지금 이게 맨날 신문에 나오는가, 뉴스에 도배를 하는가. 사실 금리가 바로 돈값이기 때문이에요. 돈값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자산들도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리가 돈값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물가 그리고 주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다는 것도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게 금리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에 대한 가치를 내린다는 뜻이고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값을 올린다는 뜻도 됩니다. 돈값이 내려가면 물가도 뛰고 주가도 뛰고 부동산 가격도 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돈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도 주가도 부동산도 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시중에는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총량도 줄어들죠.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2% 이자를 내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8% 이자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1금융권은 그런 일이 없지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2금융권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도 2%에서 8%까지 불과 한 6개월 만에 올라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500만원 월세를 받아가지고 200만원 이자를 내고 300만원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500 월세를 받아서 800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당장 팔아야 되는데 시중에도 돈이 없죠.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저축하고 돈들이 다 은행으로 가지 이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금매가 증가하고 시장은 갑자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은 자산시장 하락의 시작이 됩니다. 최근 미국은 빠른 금리 인상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긴장된 가운데 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폭락일까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 폭락일까요? 2018년도의 시장의 화두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랬었죠. 부동산도 주춤하고 주식도 폭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터졌죠.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내려버렸습니다. 덕분에 주가와 부동산은 하늘을 뚫어버렸죠. 이처럼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자신이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사기꾼이에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비와 대응의 영역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산시장에 조정이 찾아와도 내가 버텨낼 수 있고 문제가 없을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바꾼다든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폭락을 예측하고 미리 자산을 다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숏포지션을 가지고 공매도를 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내려간다. 두 번째, 곧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한다고 하고 안 한 적도 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네 번째, 재테크는 예측해서 미리 포지셔닝하는 게 아니다. 다만 예상을 근거로 대비 정도를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늘 위기에도 준비된 성공하는 투자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투였습니다.